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변리사 민사소송법, 우리 2차 과목의 변리사 민사소송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는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첫 시간은 하고 2시간,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는 민사소송의 절차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좀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도 그죠? 여행을 떠날 때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디를 가서 어디를 보고 어디를 들르고 본다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짜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절차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작과 끝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을 뭘 해야 되는지 항상 절차법은 그런 겁니다. 시작과 끝을 한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사소송 절차 개관을 보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총 1에서 18. 그래서 절대 18개 요 테마고 요게 거의 순서대로입니다. 거의 순서대로고 우리 교재도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소의 제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처분권조라고 그럽니다. 248조. 네.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 제기한다. 이게 바로 스타트입니다. 바로 소, 1심의 소송의 절차 맨 먼저. 그래서 소라는 건 뭐냐면 법원에 대한 판결을 신청하는 걸 소라 그래요.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는 걸 소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차 할 때는 이제 민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객관식 민법. 그런데 이제 2차 민사소송권 여러분. 자,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사적, 한마디로 사법상 법률관계, 사인 간의 법률관계 그 분쟁이 발생하죠. 그럴 때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절차, 이게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소송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비슷하지만 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럴까? 법원이 개입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제부터 민사소송은 요겁니다. 요거 법원이죠. 그래서 요게 당사자, 원피고다 이 말이죠. 원고 피고라 그래요. 원고는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자를 원고라 그러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그래요. 피고. 그러면 이렇게 원피고를 당사자라 그러고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 앞으로 이 그림을 10,000번을 그립니다. 10,000번.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는 두 사람 간에만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이게 법률행위죠. 그런데 소송행위는 뭡니까? 그렇죠. 법원이 개입되는 거죠. 법원이 개입된다. 바로 빨간 게 소송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소송행위는 항상 법원에 대하여 이렇습니다. 법원에 대하여. 자,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법원이고 소를 취하는 때도 법원에 대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것도 법원에 대하여. 됐죠? 항상 우리가 소송행위는요, 법원에 대하여. 물론 소송행위지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또 다뤄요. 자, 기본적으로 법원.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된다는 거죠. 삼각형. 이게 바로 소송법률관계, 소송행위고. 그 다음에 두 사람 간의 문제는 우리가 민법의 법률행위. 자, 그래서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를 제기하잖아요. 소장을 제출하죠. 자,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은 결국에는 뭐냐면 소장에 뭘 적느냐면은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기재한다. 이게 소장의 기재입니다. 됐죠? 이게 249조입니다.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두 사람을 당사자라 그래. 당사자. 그래서 당사자와 법원 요렇게 이 두 개를 우리가 소송의 주체라 그래요. 소송의 주체. 소송 법률 관계를 그렇죠. 형성해 나가는 주체다 이 말이죠. 법원과 당사자가. 그래서 이제 소장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당사자가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라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 앞으로 나와요. 이런 말이. 자, 그걸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기재한다. 어디에? 소장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절차 2번, 두 번째 재판장의 소장심사가 나오는데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뭐냐? 소장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서류심사 우리가 취업 같은 거 할 때 그죠? 예,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죠. 서류심사, 소장심사. 그래서 법원은요, 이렇게 크게 총 3단계를 거칩니다. 법원에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바 청구 인용이라 그래.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첫 번째 소장심사.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요건심리, 요건심사.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본안심사라 그래. 본안심사.
그러니까 소장 심사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심사의 대상, 소장의 필수적 기일사항, 당사자 그리고 법정 대리 만약에 미성년자라든가 제한 능력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법정 대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사자 법정 대리 그리고 뭐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라 그래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우리가 소송물이라 그래. 법원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인지, 인지. 요런 공지 없습니다. 사법 수수료가 인지예요. 재판 수수료 인지. 자, 그러면 소장이 적식할 때 적식, 부적식이 나오는데 방식에 적합하다가 적식, 방식에 적합하지 않죠. 한마디로 방식을 메꾸지 제대로 못 썼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보증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증명령은 불복을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명령을 불이행하죠. 그러면은 이제 재판장님이 소장각하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소장각하 명령, 뭐다? 서류를 집어치운다 이 말이죠.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갖다 버립니다. 소장각하 명령. 거기에는 적시항고 이제 불복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 4가 중요합니다. 자, 소장 부본이라는 게 이제 송달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행 우리 민사소송 절차는 이렇습니다. 소를 제기하잖아요. 소제기, 소장을 제출해서 소를 제기합니다. 소장 제출로 소를 제기하거든요. 자, 그럼 이 소장을요, 피고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소장 부본 송달이라 그래. 소장 부본. 부본은 딴 게 아니라 카피를 말합니다. 복사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죠. 자, 여기 바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 30일 내에 반드시 30일이야.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은 바로 무변론,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신속하게 하자는 거죠.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러면 만약에 30일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뭘로 보냐면요. 이걸 자백 항구로 본다는 거야. 자백이란 말은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굳이 재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다투지 않네 하고 자백한 걸로 보고 자백 간주, 무변론,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256, 257조의 두 조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장 부분 송달할 때 이런 내용도 바로 거기에다가 알려줍니다. 법원이 고지해 줍니다. 바로 그 말이야. 제출은 야 30일 내에 답변서 피고 제출하지 않지? 그러면은 패소 판결 나간다. 네가 다투고 싶으면 빨리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바로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 요겁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요. 시효가 중단됩니다. 요 권리, 시효 중단. 자, 시효가 중단돼요. 소장 제출 시. 요거 우리가 민법에도 했죠. 민법 종지, 재판상 청구 이거예요. 재판상 청구, 소제기, 재판상 청구, 시효 중단. 그런데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 뭐가 하면은 소송 계속이 발생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송 계속이야. 소송 계속이란 말, 이 계속은 컨티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다? 그렇죠. 펜딩이야. 펜딩, 계류.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소송 계속이라고 합니다. 판결하기에 적합한 상태. 자, 드디어 피고에게 소장 부분이 송달되면은 이제 법원과 당사자의 삼명관계가 성립되었죠. 소송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이제 법원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요 판결에는 세 가지죠. 소각하 판결, 청구 인용 판결, 그리고 청구 기각 판결. 요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소송 계속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소송 계속의 효과하면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드디어 259조 중복소송 금지라는 게 나옵니다. 중복소송 금지. 우리 법에는 이제 중복된 소재기 금지, 막 그런 데 중복소송 금지, 중복소송 금지. 자,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하죠. 자, 이제 소송 계속이 열리면은 다시는 뭐다? 똑같은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필요하잖아요. 동일한 사안을 두 번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중소송, 중복소송은 금지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걸 다시 하지 마라잉. 다시 하지 마라잉. 바로 요게 작동해요. 중복소송 금지.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사소송에 3대 축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테마 3개인데 하나가 바로 중복소송 금지, 두 번째가 바로 제소금지가 있습니다.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제소금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기판력. 그래서 우리가 중복, 제소금지, 기판력, 복제기, 복제기. 제가 이제 수시로 이런 말 할 텐데 그러면 그거는 바로 요걸 말합니다. 이 세 개 취지는 똑같아요.
동일한 걸 다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같은 걸 다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소송 중에 똑같은 걸 하지 마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다시 하지 마라가 바로 중복 소송 금지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소 금지는요. 본안의 종국 판결 선고 후에 소를 취했죠. 쉽게 말하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소제기한다? 그러면 뭐야? 1심 판결을 여러분 엿먹이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안 하겠다놓고 또 다시 해. 제소 금지. 기판력은 뭐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걸 또 한다. 그거 안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죠? 동일한 사안을 다시 판단하지 마라. 동일한 사람을 다시 하지 마라. 동일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지 마라.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중복 소송 금지. 바로 소송 계속의 효과야. 소장 부분 송달하면 시효 중단. 그런데 소장 부분이 송달돼가 소장 제출하면 시효 중단, 소장 부분 송달하면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소송 계속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바로 중복 소송 금지. 됐죠? 자, 고려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자, 미리 말씀드렸죠. 자, 피고가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다. 그리고 요게 256조, 그리고 257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말하면서 계속 이제 조문 이야기를 언급할 텐데 어쩔 수 없죠. 민사소송, 특히 소송법, 절차법은요,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문이 중요합니다. 물론 실제법, 민법도 조문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절차법이야. 말 그대로 절차는요, 형식이고 회계일 유지 안정이거든요. 진짜 우리 판례도 그렇지만은 실무도 그렇습니다. 법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규칙, 딱 법과 규칙 그대로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절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는요, 무조건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 피고 답변 제출. 자, 여기 보면 1번 답변 제출 의무가 30일 내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개는 공시송달 외의 방법 이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돼. 요래거니 공시송달은 여러분, 자, 퍼블릭 노티스 공시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르니까 법원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법원 사이트에 공시송달 란이 있습니다. 보낼 때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공시송달이야. 그런데 이거는 무빌론 판결이 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안 된다. 한마디로 불확실, 불명료한 방법인 공시송달로는 안 된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을 보면요. 공시송달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한 개가 요거야. 그래서 요거 답변서 제출 의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백 간주할 때도 공시송달로는 자백 간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를 수시로 여러분이 자꾸 익숙해야 돼요. 하면서 제가 내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서는 뭘 적느냐면 당연하죠. 여러분 소장에 뭐 하면 소장에 뭘 적었다 그랬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적혀 있거든, 소장에. 그럼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어놨다고, 소장, 원고가. 소청구 취지라는 거는 목적입니다. 내가 이 소를 왜 제기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소로서 달성하려는 목적, 이거죠.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적는죠. 자, 갑이 원고가 채무 채권자가 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갚지 않는다고. 그러면 뭐다? 청구 취지는 거죠. 예, 금 1억을 만약에 1억 빌려줬으면 금 1억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청구 취지예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말 그대로 왜 이러한 청구 취지를 하게 됐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건 청구 원인이야. 한마디로 내가 을에게 언제 금 얼마를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 받고 변적이 언제 갚기로 했는데 뭐다? 피고가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적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원하는 바, 이거 뭐다? 그 원하게 하게 된 이유, 원인, 이런 걸 적죠.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우리가 판결인데, 여기 대응되는 게 판결에는 여기 이제 주문으로 들어가고, 요거는 이유로 들어갑니다. 주문과 이유. 그래서 판사님의 판결서에 주문 이유고, 그 다음에 원고의 소장에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말을 적어요. 자,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아유, 판사님, 재판 아예 열지 말아주세요. 소각하. 또는 뭐다? 판사님, 제가 돈을 빌렸는데 갚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시켜주세요. 그래서 청구소 소각하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청구 기각에 답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자, 요것도 제가 기본 단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각하 기각인데, 자, 소송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이 소각하입니다. 소각하. 그리고 기각은 청구 기각이에요. 이것도 거꾸로 쓰면 큰일 납니다. 청구를 각하한다? 틀려. 큰일 나. 그리고 소를 기각한다? 이런 건 안 돼. 반드시 각하는 소입니다. 소각하. 그리고 기각은 청구야. 이것도 틀리게 쓰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진짜 청구를 각하한다고 답안지 쓰면 채점자가요 진짜 답안지를 각하시킵니다. 답안지를 각하시켜요. 점수 안 줘 빵점이야.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뭐죠? 전문 용어를 쓰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죠. 이게 바로 전문가야. 그런데 전문가가 전문 용어를 틀리게 쓰죠? 그러면 이미 전문가가 아닌 거야.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각하하고 청구를 기각합니다. 자, 각하와 기각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하는요. 자, 여러분 각하는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게 내려놓답니다. 기할 때 기가요. 이게 버릴 기자예요. 그리고 이게 각은요. 이제 뭐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이 각은 이제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각하나 기각이나. 각하나 기각이나 다 비슷한데, 어째 보면은, 각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물리치다? 그렇죠. 물리치다가 보면 좋겠네. 물리치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이제 한자 해설을 하면은, 물리치고 내려놓는다고, 이거는 이제 물리치고 버린다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게 관용 표현입니다. 각하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얘를 딱 떠오르는 거 항상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 밥상을, 딱 차렸어. 근데 그 시아버지가 딱 봅니다. 그래서 밥상을 딱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반찬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생선구이도 없고 젓갈도 없습니다. 엥 이러면서 밥상을 물렀거라 그래. 진짜야. 아예 숟가락을 들지도 않죠. 그건 각하라 그래. 각하. 알겠습니까? 아예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다가 바로 각하라 그래. 와닿습니까? 근데 두 번째 반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다? 이 아버지가 밥을 떠먹습니다. 반찬하고 밥을 막 먹고 뭐다? 맛있다 하면 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용, 맛이 없다 하면 기각이야. 와닿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 그래요. 요건 판단에서 요건이 불비가 되죠. 요건에 흠결이 있죠. 그러면 소각하 판결한다, 이래. 각하. 아예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겠다, 야. 그 다음에 요건을 다 갖춰졌죠. 그러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본안 판결에는 인용과 기각이 있어. 청구를 인용. 그래, 네 말이 맞다. 다 받아들이겠다. 인용. 기각은 뭐다? 네 말이 틀렸다. 이유 없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딱 그 각하 기각. 알겠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자, 그래서 각하 기각. 그 다음에 청구원인이 답변할 때는 양가로 2번.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예, 당연합니다. 자, 한마디로 돈을 내가 빌렸는데 갚았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항변. 항변은요, 원고 주 청구를 배척하는 사실들을 다 항변이라 그래.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주장, 이런 것들을 항변이라 그럽니다. 판사님, 제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게 항변.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게 바로 항변.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바로 요 피고 주장 같은 건 항변. 자, 그러면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부제출. 그럼 아까 뭐랬죠? 예, 바로 요겁니다. 자백간주, 무변론 승소 판결합니다. 답변서 제출은 뭐가 있는데 만약에 부제출, 제출하지 않았죠. 그럼 부제출 시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법이에요. 257조. 요것도 조심해야 돼. 변론은 열지 않고, 이게 무변론이죠.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열지 않고, 이게 굉장한 거야. 승소 판결. 근데 중요한 건 해야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은 뭐죠? 그렇죠.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 않더라도 변론을 열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자.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자백 간주로 본다는 거야. 자백 항구로 본다 이 말이에요. 다투지 않는다. 자백이라는 게 다투지 않는다야.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다투지 않으니까 답변서를 제출 안 한 사람은, 그죠? 이거는 뭐다? 원고를 승소시켜도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조문이야. 그런데 판사님이 또 꼼꼼해가 까칠한 분이야. 그래도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혹시 나올지 모르잖아? 답변서는 제출 안 했지만은.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러고 하는데 말이 없어. 참석하겠다는 말이 없죠? 그렇지만은 뭐다? 당일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당일날 올 수도 있죠? 예. 자기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당일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일날 안 나오겠지. 그러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257조. 됐죠? 소송의 신속을 위해서고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은요, 임의적 변론절 준비 절차인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임의적 변론 딱 와닿죠? 변론 준비입니다. 자, 변론이 아니고 변론 준비야. 변론은 뭐다? 판결을 내리는 과정이고, 변론 준비는 말 그대로 변론을 위한 준비입니다. 변론을 위한 준비. 그래서 우리가 요리 같은 거 하더라도 작물을 보고, 그죠? 재료를 사서 다듬어 놓죠. 씻어 놓고 다듬어 놓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요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리에 들어가면은 변론이고, 요리 재료를 사서 뭐다? 씻어 놓고 분류해 놓고 다듬어 놓죠. 이런 걸 뭐라고? 변론 준비라 그래. 말 그대로 변론 준비. 한마디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이게 바로 정리 절차가 변론 준비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란 말은 재판장이 뭐다? 사안이 간단하면 바로 변론 들어가면 돼요. 사안이 간단하면. 근데 사안이 복잡하죠. 그럼 뭐다?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의입니다. 재판장이 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진행은 두 가지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면 교환이야. 말 그대로 서류만 왔다 갔다 해봅니다.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만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죠. 그러면 그걸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 자, 이제부터 무슨 기일이 나오는데 기일이 되게 많습니다. 변론 기일, 변론 준비 기일, 증거조사 기일, 판결 선고 기일. 하여튼 기일이 나오면은요, 법원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날 이리 생각하면 돼요. 법원에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를 기일이라 그래요. 기일. 됐습니까? 법원에 사람들이 모여서 떠든다. 이게 바로 기일이야. 법원에 사람들이 다 나와서. 됐죠? 그러니까 법원에 오니까 판사님 나오시고 당사자도 나오고. 그래서 뭐다? 그래서 법원과 당사자가 모여서 떠드는 날. 이게 바로 기일이라 그래요. 기일. 그러니까 서면으로 공방, 서면이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서류 가지고는 글자 가지고는 잘 모를 수가 있죠. 문서 가지고는. 그럴 때는 불러 모으는 거야, 판사님이. 알겠죠? 그래서 법원에 불러서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봐. 이거는요, 변론이 아닙니다. 변론 준비라 그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변론 준비 절차에서도 증거조사가 되는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딱 두 가지는 안 돼. 밑에. 요거 정인신문과 당사자신문. 이 정인신문과 당사신문은 정인은 제3자, 목격자죠. 참고인 말을 들어보는 거죠. 사안을 잘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정인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원피고 본인의 말을 들어보는 거야. 자, 정인인과 당사자 신문을 우리가 인정이라 그래요. 이거는 바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야. 그러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반드시 이거는 뭐다? 변론에서 해야 되지. 준비 절차에서 하면 안 된답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 그 취지한 내용은 다시 이제 우리가 본 진도 가면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느낌.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 본 게임인, 메인 게임인 변론에서 해야지 변론 준비에서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변론 준비 절차를 이제 종결 끝내야 되겠죠. 자, 끝내고 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간다. 요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죠. 자, 6번입니다. 자, 이게 원칙적 변론기일 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원칙적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 그래서 답변서 제출 후 최단 기간 내에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면은 2번 재판장은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하고 맞죠? 그러면 답변서를 제출해봤죠. 그러면 답변서 제출해가 사안이 간단하면 바로 변론기일 열어서 재판 들어가면 되고 사안이 복잡하죠. 그렇다면 뭐다? 변론 준비를 임의적으로 열어서 변론 준비 절차가 방금 끝났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변론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 8번이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테마들인데 요건심리, 본안심리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건심리, 본안심리. 자, 우리가 소송 같은 걸 진행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처음에 바로 뭐냐면 바로 소장심사입니다. 바로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판장의 소장심사. 한마디로 소장이 제대로 적식, 자의도로 적혀 있는가, 그리고 인지가 붙었는가 이겁니다. 소장의 적식은 아까 뭐랬죠?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거야. 그리고 인지, 돈입니다, 돈. 요게 바로 소장의 적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통과됐죠? 서류심사 통과.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요겁니다. 소송 요건 심사라 그래. 소송 요건 판단. 소송 요건, 요거를 판단합니다. 요거 소송 요건 판단. 소송 요건을 다른 말로 소의 적법 요건이라고도 해요. 소의 적법 요건, 소의 적법 요건 다 같은 말입니다. 소의 적법 요건, 소송 요건. 그런데 조심할 건 소제기의 적법 요건 아니야. 소제기가 아닙니다. 소입니다. 소와 소제기는 달라.
소제기는요. 소송을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가 소의 제기야. 아까 소장을 제출하는 거. 소는요. 전체입니다. 알겠죠? 소송 절차의 전체가 소야, 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의 적법 요건, 넉자로 소송 요건. 됐죠?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는요. 자, 여기도 보면 뭐가 있냐.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이 여기 나오겠지만 법원에 대한 것, 당사자 소송물. 그렇습니다. 이 소라는 게 뭘로 이루어지느냐면요. 법원과 그 다음에 플러스 당사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소송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송물은요. 같은 말로 청구를 하기도 해요. 청구. 그래서 우리가 법당물 제가 이제 하다가 법당물 하면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법원과 당사자가 이제 소송의 주체를 했죠. 아까 소송의 주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가. 그게 소라 했죠. 이겁니다. 이거. 법원에서 해야 되죠. 민사소송이니까. 그 다음에 당사자 원피고 그 다음에 소송물이 바로 심판의 대상. 청구. 바로 심판의 대상이죠. 요 세 개로 소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요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봉진도 들어가면 처음에 앞에 나와요. 법원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재판권, 관할권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보면 재판권, 관할권에서 관할을 공부를 하게 돼요. 관할. 한마디로 어느 부분에다가 소를 제기하고 거기서 재판해야 되는가 하는 게 관할이야. 관할. 그 다음에 당사자인데 이 당사자는 뭐 실제 특징이지만 중요한 거 바로 2번 당사자 능력과 적격. 이것도 이제 당사자 파트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사자 파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당사자 확정, 당사자 능력, 그 다음에 적격, 소송 능력, 변론 능력. 됐죠? 요런 게 쭉쭉쭉 이제 우리 교과서대 순서대로 딱딱 나옵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살펴보고. 자, 그런 것들 다 갖춰야만이 뭐다?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물에 대한 거는 요게 이제 요거죠. 요 파트. 요거보다 또 요게 또 더 중요하죠.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 개다. 그러면 요거는 두 개, 요거는 네 개, 뭐 다섯 개. 됐죠? 뭐 쫙 있습니다. 소송물에 대한 테마는. 자, 그래서 이제 권리보호 자격, 권리보호 이익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많이 공부를 한다. 그리고 뭐다? 뭐 이것들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보면 돼요. 시험에 언제든지 나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이루어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은 뭐다? 아까 청구 취지 소장에 적어놨죠. 자, 그리고 요거 당사자는 뭐다? 원피고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법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 우리는 소송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법의 법률행위 같은 거는 부동산 매매다. 돈을 빌려주는 건 어디죠? 그렇죠. 뭐 길에서 해도 되고 스타벅스에서 해도 되죠. 그런데 소송행위는 어디서 한다? 반드시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관할. 법원에서 한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요게 끝났으면 요게 다 갖춰졌죠. 근데 만약에 요 소송 요건이 만약에 흠결이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이걸 흠결 빠뜨렸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가 부적법하다 그래요. 소가 부적법. 됐죠. 소가 부적법해요. 소가 부적법해. 그러면 법원에서 뭐다? 만약에 이걸 보정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고치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법원은 소각하 판결합니다. 요게 답이야. 소각하 판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각하 판결. 흠결이면 소가 부적법, 소각하 판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하고 그거를 흠결을 보정하지 못하면 바로잡지 못하면은 소각하 판결합니다. 소각하 판결. 됐죠? 이것도 조문에 나와 있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건을 갖췄죠. 요건을 갖추면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요거 바로 8번 본안 심리에 들어가요. 본안 심리. 자, 요게 이제 본안 심리라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뭐다? 청구의 이유 구비성 판단 이런 말 해요. 청구의 이유 구비성 판단. 이유 구비. 됐죠? 청구의 이유 구비성 판단 이런 말 같은 말이에요. 이유 구비성. 어유가 아니고 이유 구비성. 됐죠? 이유 구비성 판단. 그래서 이유 구비성 판단에서 만약 갖추었죠. 그러면은 청구 인용, 갖추지 못하면 청구 기각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구의 이유 구비성 판단. 그리고 요걸 이제 본안 심리 또는 본안 판결.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갖추었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무. 그러면 이유가 있으면 뭐죠?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 인용 판결. 그런데 만약에 청구가 이유 없죠? 네 말이 틀렸다 그러면 뭐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 기각 판결. 됐죠?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됐나요? 요렇게 3단계 심사를 거칩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 소송 요건 판단, 그리고 본안 심리. 됐죠? 본안 판단, 본안 심리 또는 본안 판단. 그래서 여기서는 뭐 우리가 사실은 이쪽 파트는 시험이에요. 이건 재판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소송 요건.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 어째 보면 소송 요건 법학이라 그래. 소송 요건 법학. 어째 보면, 이게 다 시험이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판사님이야, 판사님. 판사님이 하는 거야. 수험생이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게 다 갖춰졌다. 내용을 들어보고, 네 말에 맞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뭐죠? 네. 우리 저기 민법이나 실제법에 이제 작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런 거 다 갖추었죠? 그러면 원고가 돈을 빌려줬어. 변제기 도래했다. 또는 뭐다? 갚았다. 변제 사실 인정되느냐? 변제, 채권 소멸. 맞죠? 변제. 만약에 소멸시효, 민법 종시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10년 지났냐? 그러면 이제 원고는 뭐라 그래?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 시효를 중단시켰거든요. 예.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아니면 채무자가 승인. 자, 이런 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원고의 재항변이라 그래. 자, 피고는요,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하면 원고는 또 맞받아쳐야 되겠죠. 그래?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야, 내가 중단을 시켰잖아.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 걸 뭐다?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는 걸 뭐다? 이제는 원고가, 채권자 원고가 뭐죠? 그렇지. 돈을 받기 위한 원고가 또 재항변을 제출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단 사실 인정되죠? 우리 중단 소재기, 그죠? 제 청구, 우리 했잖아요. 그죠? 청구, 뭐 소재기 재판상 청구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청구,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그리고 이제 승인,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받아들여지죠.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 뭐다? 수요 중단됐네, 이래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본안 심리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테마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중요한 테마가 바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야, 요게 바로 여러분 당사자 사적 자치, 우리가 민사소송에서의 사적 자치, 요게 바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라 그래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자, 이제 요 말들은 앞으로 10,000번 나옵니다. 우리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또 2대 테마가, 2대 축이 있어요. 2대 축. 2대 축이 뭐냐면 변론주의와 기판력이야. 변론주의와 기판력. 자, 그래서 이제 변론주의와 기판력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10,000번 나옵니다. 계속. 변론주의와 기판력. 그리고 이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건 뭐냐.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거는 제가 한번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민사소송은 이제 사적자치잖아. 그래서 이제 소송법에서 사적자치, 우리 민법 법률행위 사적자치처럼. 자, 그러면은 당사자가 주도하고 당사자가 다 정하는 걸 당사자주의라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법원이 정하고 법원이 주도하죠. 이걸 직권주의라 그래. 직권주의. 그래서 법원주의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본 게임에서 본 진도에서 나올 텐데 미리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이겁니다. 자, 당사자주의. 자, 그리고 이제 직권주의야. 직권주의. 그러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입니다. 이게 역할 분담이야. 쉽게 말하면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분담. 자, 그래서 이거는 법원과 당사자 간의 역할, 각자 할 일이죠.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는 법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이렇습니다. 자, 심판의 대상을요, 우리는 당사자주의에 따릅니다. 자기가 당연히 정하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처분권주의. 자, 우리 처분권주의는 여러분 크게 세 등급입니다. 절차를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료를 당사자 원고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자기 마음이고, 심판의 대상을 뭘 정할지도 원고 마음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두겠다, 절차를 종료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대종이라 그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심판의 종료, 절차의 종료. 이거를 당사자 사적 자체에 맡기겠다. 처분권주의.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있으면 이제 뭐죠? 그러면 당사자 원고가요, 판사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가 이유 있다는 걸 판사님에게 또 설득시켜야 되겠죠? 주장과 입증. 네, 바로 소송 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이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소송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소송 자료에, 그렇죠, 수집이라든가 제출. 됐죠? 소송 자료 수집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것도 당사자에게 맡긴다. 예, 이게 바로 변론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변론주의야. 됐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맡기는가 처분주의, 처분권주의고 소송 자료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맡긴다가 변론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당사자주의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절차 진행. 그러면 절차 진행도 당사자에게 맡기면 되냐? 이게 당사자 진행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절차 진행은 당사자에게 안 맡겨요. 이거는 법원이 주도합니다. 법원이 주도해요. 이걸 우리가 직권진행주의라고 그래요. 요거는 절차는 당사자에게 맡기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법원이 주도한 데서 이건 직권진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현재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직권진행주의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에게 막 맡기다 보면은 문제가 막 생기겠죠. 이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돈 많고 시간 많고 기술이 좋은 사람, 법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고시생하고 삼성생명이야. 고시생하고 삼성생명이 소송하면요 100% 삼성생명이 이깁니다. 삼성생명은 돈이 많고 변호사도 빵빵합니다. 돈 많고 변호사 많다 하면 이겨요. 고시생은 뭡니까? 시간 없고 가난하고 힘듭니다. 무식하고 그러면 진다고. 그럼 이걸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성명권입니다. 성명권. 이게 바로 성명권. 그래서 법원이 이걸 좀 살펴준다 해서 136조 성명권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보완합니다. 보완. 그 다음에 법원이 막 너무 주도해가지고 막 나갑니다. 법원이 막 나가죠. 그러면 뭐다? objection. 이게 바로 절차 이권. 바로 151조. 요걸로 또 뭐다? 그렇죠. 통제. 좀 제어를 좀 하죠. 그래서 이권을 작동시켜서 151조.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법원의 절차 주도권을 갖는 거를 좀 뭐다? 제지를 좀 하는 겁니다. 아, 판사님 그게 아닙니다. 아, 판사님 스톱.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이권은요. 본질이 적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이라 그래.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가. 이게 더 의미가 있어. 이걸 뭐라고? 이권의 포기 상실 그래. 안 어렵죠? 이권의 포기 상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절차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삼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라 이거야.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권은 오히려 이익권의 포기 상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 우리 교재 이제 앞으로 절차 나오잖아요. 내내 중간중간 한 번씩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표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한번 제가 10,000번은 그립니다. 10,000번. 10,000번은 그려. 요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변론주의를 보면은요, 소송자료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긴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만 판단의 기초, 재판의 기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원은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건 절대 판단 안 돼. 이 말은 뭐냐면 간단한 예 하나만 딱 들면 돼. 자, 원고 채권자가 피고에게 뭐라 말하냐면 대금 반환, 빌려준 돈 내놔라 그래. 돈 1,000만 원 빌려준 거. 그런데 판사님은 알고 있어. 빌려준 거 딱 보니까 차용증 보니까 이미 소멸시효 완성됐어. 전두환 때 빌려줬어. 전두환 때. 그리고 소멸시효 뭐 언제적입니까? 10년 지났죠. 일반 채권. 10년 지났어. 그럼 판사님은 알아. 소멸시효 완성됐네. 안 갚아도 돼. 그런데 피고 채무자가요. 내내 변제 주장만 하는 거야. 갚았다고만 하는 거야. 갚았다고만. 변제. 그 판사님은 답답하잖아. 그러면 잘 봐. 당사자인 피고 채무자가 변제만 주장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하지 않죠. 그러면 법원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판사가 절대 소멸시효 완성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절대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법원이라는 건 뭐죠? 판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죠. 당사자들이 다 말을 하게 하고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냐를 판단하지 판사님이 오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만약에 하면 그건 변호사가 되는 거야. 판사 역할이 아니고 변호사. 아시겠죠? 한마디로 판사는 절대 변호사 역할을 하면 안 돼. 이게 변론주의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요거 변론주의라 그래. 그리고 변론주의 3명제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밑에 보면 1. 사실의 주장 책임,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그 다음에 자백의 구속력.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직권 증거 조사 금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맨 앞입니다. 사실의 주장 책임. 요게 바로 99%야. 나머지 자백의 구속력하고 그 다음에 직권 증거 조사 금지. 이거는요, 우리가 증거 파트에서 나와. 됐죠? 증거 파트에서. 그래, 요런 게 있구나. 요렇게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 사실의 주장 책임. 이때 사실은 우리가 주요 사실을 말해. 안 어려워. 주요 사실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알겠죠? 구성요건 해당 사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바로 주요 사실이에요. 주요 사실. 그러면 주요 사실에 대해서 주장 책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 안 해준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와닿습니까? 그런 게 바로 사실의 주장 책임. 이래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테마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제가 본 강의 들어가면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의 진행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까 볼까요? 자, 본안의 신청, 주장,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다투면은 증거 신청합니다. 자, 요거야. 다투지 않으면 자백이라 그래. 다투지 않으면 자백. 알겠습니까? 다투지 않으면 자백이야. 그 다음에 다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증거를 신청, 증거조사 들어갑니다. 다투니까 증거조사하는 거죠. 다투지 않으면 자백이야. 그러면 자백은 자백한 내용대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입니다. 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피고가요. 소송 중에 얘 빌린 거 맞습니다. 빌린 거 맞대. 다투지 않고 빌린 게 맞다 그러면 빌려줬다는 사실은 원고 채권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백의 구속력. 자백의 구속력. 이 말이야. 이게 민사입니다. 자, 그런데 형사는 달라. 잠깐 벗어나면 형사소송 있잖아요. 범인을 처벌하는 거, 범죄자, 죄진 사람을 처벌하는 거,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은 자백의 구속력이 아니야. 자백하면 보강법칙이 작동해. 자백한 사실만 가지고 절대 재판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증거 능력 있는 증거, 보강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죄 판결하고 자백만 있고 다른 보강 증거 없으면 절대 유죄 판결 못합니다. 헌법에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형사소송법. 됐죠? 그러나 민사는 안 그래. 민사는 돈 문제야. 돈 문제야. 아니 여러분 빌린 사람이 얘 빌렸다 인정하면 빌린 거야. 이때 판사님이 아니 원피고 정신 차려. 내가 봐도 니 빌린 것 같지 않은데 니 돈 많잖아.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고가 채무자가 갚았다 그러니까 변제 갚았다 그러는데 원고 채권자가 예 갚은 거 맞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받은 거야. 뭘 다퉈. 뭘 증거조사를 합니까? 이걸 자백의 구속력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다투야만이 증거조사 들어가죠. 자, 그래서 변론의 진행 내용을 잠깐 보면 양가로 1번 본안의 신청. 본안의 신청이라는 말은 이제 소송에 들어가면 여러분 법정 가면 이렇게 합니다. 맨 먼저 하는 게 스타트가 바로 이겁니다. 재판장에 판사님 들어오죠? 앉죠? 그러면 사건 번호 부릅니다. 이거 호명이라 그래. 당사자와 사건 번호를 불러요. 얼굴도 마주치고. 알겠죠? 그래서 성명 주민번호하고 확인. 그리고 사건 번호 2023 가합 무슨 몇 번 사건 몇 호 사건 일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게 원고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원고 본인이 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일어나서 뭐다? 그렇죠. 아까 청구 취지 있죠. 청구 취지를 그대로 진술합니다. 알겠죠? 청구 취지. 이게 바로 본안의 신청이야. 예. 청구 취지대로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본안의 신청. 됐죠? 그러면 피고는 이제 바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한다? 판사님 이 재판 할 필요 없습니다.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 해주세요 하고 각각 한마디씩 하고 앉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공격 방어 방법인데, 자, 여러분 공격 방어, 공격 전쟁입니다. 예, 여러분 소송은 전쟁이야. 실제 우리가 전쟁 있잖아요. 1차 대전 같이 실제 전쟁은 총칼로 하죠. 총칼로 합니다. 피가 나고. 근데 우리가 소송도 전쟁인데 뭘다? 두 가지. 말과 종이로, 말과 서류로. 알겠죠? 말하고 서류로 하는 전쟁이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쟁하고 똑같아요. 패소되면 죽습니다. 돈 다 털리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하고 전쟁하고 시험은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소송과 전쟁하고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돼. 됐죠? 딱 그래. 그래서 말도 이렇게 살벌합니다. 공격 방어 방법이래. 자, 공격 방어 방법은 원피고 간에 있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그래. 알겠죠? 주장, 증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다툼은 증거 내는 거죠. 그리고 증거조사에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죠. 원고가 제출하는 걸 공격 방법, 피고가 제출하는 걸 방어 방법이라고 그래. 됐죠? 그래 합쳐서 우리가 공격 방어 방법, 공방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고가 답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피고는요 청구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태도가 첫째가 부인부지. 두 번째가 자백 침묵이야.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부인 부지가 또 달라요. 부인은 뭐다? 그런 적 없다고. 부지는 모르겠다야. 그런데 부지는 나중에 보면요. 부인으로 있잖아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추정을 하게 돼. 조문이야. 그 다음에 자백하고 침묵이 훨씬 중요한데 자백은 뭐다? 네, 맞습니다. 예, 상대방 말이 맞습니다. 다투지 않는 거죠. 침묵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거는 자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하고 친목은 자백으로 간주해서 결국에는 뭐다? 부인과 자백. 이렇게 부인과 자백 크게 두 가지가 남는다 이 뜻입니다. 됐죠? 요것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뭐 시험에 수시로 나옵니다. 진짜 우리 기출을 보면 수시로 나와. 올해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피고의 항변은 그 다음 뭘 보느냐 하면은, 자, 항변에서 이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장멸저라 그래. 권리장애 사실의 항변, 권리저지 사실, 그리고 권리멸각 사실. 이렇게 세 가지 항변이거든요. 안 어려워. 권리장애는 뭐냐면, 103조 무효. 자, 드디어 실체법이 작동합니다. 판사님, 빌려줬다고요? 그거 103조 무효,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권리가 애초에 발생하지 못했다가 권리장애. 그 다음에 멸각은 뭐냐면 우리가 채권 소멸 파트에 나오는 거야. 판사님 갚았습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멸각이야. 발생한 권리가 사라졌다. 저지는 이제 여러분 동생항변, 유치권 항변 같은 거예요. 네, 발생한 거 맞지요? 그런데 쟤도 이행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요, 얘 안 하는 게 아니라 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합니다. 항변. 됐죠? 이걸 바로 저지. 자, 그리고 이제 다투게 되면 증거신청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증거조사. 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거조사가 크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입니다. 세 번째 문서. 서적이나 그래. 그래서 문서에다가 언더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증인신문인데 요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미 있는 거는 당사자 신문이라 그래. 한마디로 원피고 당사자를 증거 방법으로 해서 원래는 소송의 주체인데 그런데 증거 방법으로 진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합니다. 알겠죠? 원고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판사님한테 본인 신문 알겠죠? 원고 신문 당사자 신문을 요청해요. 그러면 이제 뭐다? 이 원고 당사자가요, 증인석에 나와서 자기가 있잖아요. 마치 증인처럼 자기가 있잖아요. 피해를 당한 사실이나 이런 걸 막 진술합니다. 울면서. 알겠죠? 이게 당사자 신문이에요. 요까지. 됐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 요까지 말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서 요 초본건축 변론주의 본안심리, 그러니까 요구에 7번 요건심리, 그 다음 8번 본안심리가요, 이게 바로 우리 문제의 보고입니다. 여기서 실제 시험 문제 한 70% 나온다 보면 70%는 좀 너무한가? 뒷부분도 중요한 건데 어쨌든 반은 나옵니다. 반은 나온다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이제 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